이혼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만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네.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어떤 상대방의 귀책 사유라든지 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네. 거를 확보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네, 뭐 범죄처럼 뭔가 증거가 계속 발현되거나 네. 뭐 민사소송처럼 뭔가 수집할 수 있거나 뭐 네.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, 그래서 이제 가사조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. 있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가사조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네.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네. 그거에 대한 증거가 좀 없을 때, 아, 네, 그럴 때 많이 진행이 돼요. 그 어떤 증거로서 네. 재판에 현출해내기 어려울 때 진술을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판사가 아닌 법원에 근무하는 이제 가사조사관이라는 네. 사람이 불러서 가사조사를 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가사조사를 부르는 것도 이제 판사가 이거 가사조사 합시다 네.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, 그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 신청할 수도 있어요. 아, 이거 가사조사를 해야 될 것 네. 같다. 그러니까 그건 보통 변호사들이 얘기하거든요. 부정행위 바람을 펴서 그런 증거가 다 있어. 그럴 때는 뭐 이제 굳이 뭐 가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데, 뭐 가정생활하면서 뭔가 폭행이나 폭언이 많이 있었다라든지 입증하기 어려운 둘만의 문제가 있는데 네. 입증이 어려워서 이제 가사조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이제 서면에 주장을 했는데 가사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받아줍니다. 그런 거 판사가. 가사조사관이 일정 잡아서 이제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.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, 일단 진술을 많이 듣고 네. 가사조사관도 뭐 소장이나 그런 준비 서면들을 보고 네. 이런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,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부터 이제 우리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조사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 하는 말이 다르고, 그러니까 원고하는 말 다르고 피고하는 말 다를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둘 다 같이 불러서 셋이서 조사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남자들만 하자. 네, 왜냐면은 한쪽에서 말하면은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조사해야 되면은 너무 연속성이 떨어져가지고 네. 바로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, 보통 대질로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했을 때 사실 상대가 보기 싫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참석하시는 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. 왜냐면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바로 그건 아닙니다,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, 보기 싫은 얼굴이지만 한 번 정도 출석을 해서 네. 거짓말을 반박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. 책사유 부분을 조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. 가사조사는. 가사조사를 하면서 양육권 분쟁이 있다, 둘 다 양육권 주장한다, 이럴 때는 이제 양육환경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사조사를 별도로 안 하고 양육환경조사만 할 수도 있는 거고, 네. 그것도 뭐 가사조사를 뭐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실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고, 양육 의지가 어떻게 되고 네. 누가 와서 애를 좀 봐줄 수 있는 거고,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고 보는 거고, 정말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,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어떤 확인해 볼 것들이 있다, 그리고 양 당사자의 주장 중에 좀 못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, 뭐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가사조사관의 판단하에 실제 거기 가서 네. 그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환경을 보고 네. 여기 뭐 애가 살 수 있는 환경이네, 네. 아니면 여기서는 애가 좀 자라기 좀 어려운 환경이네,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네. 있고,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애를 면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가사조사관이 됐든 뭐 판사가 됐든, 보통 요새는 법원에 다 면접교사 센터라는 게 있어요. 뭐 아이와 그 부모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양육권을 판단할 때 좀 참고도 하고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양육환경조사의 상당 부분은 네. 현재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떤 예를 거예요? 들어, 근데 내가 전업주부예요. 근데 네. 이혼하려고 해. 네. 그 이혼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겠죠. 네.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갔을 때.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. 네. 그럼 좀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획을 말하면 이거 경제활동 이분 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니까, 조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. 이건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,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친정 엄마가 도와준다라든지, 남편분 같은 경우는 뭐 시어머니가 도와준다라든지 할 수 있는데, 네. 그거 사실 그분들 의사를 할머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혼하시면 도와줄 거, 이걸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좀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걸로 좀 믿게 보일 수 있으면 그렇게 진술하시면은 어느 정도 믿어준다. 몇 번 정도 출석해요? 보통 뭐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,
두 번 정도 하는 경우 있고 그래요. 그렇게 그래서 뭐- 많이 막 부리지는 않고요. 예, 그렇죠. 보통 뭐 물어볼 게 거의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하니까. 조정할 때도 가사 조사해요? 가사조사라고 하는 거는 네. 기본적으로 아까 귀책 사유에 대한 걸 주장한다고 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조정위원 하면서는 뭐 위자료를 달라고 못하는 건 아닌데 네. 그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조정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.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자료를 청구를 안 하고 네. 위자료 청구 안 한다는 거는 귀책 사유는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사조사까지 네. 갈 여지가 별로 없긴 아. 합니다. 그래서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네. 뭐 준비할 건 특별히 없고 만약에 뭐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동안의 행태나 뭐 행실에 대해서 남편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물론 뭐 이제 아내의 폭력성도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주벽이라든지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진들을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변론에서 네. 증거로 냈을 텐데 네. 더 뭐 보여줄 게 있다라고 네. 하면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서면으로 미리 내셨다라고 하면 가소사관이 다 참고를 하니까 미리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네. 검토를 받으시고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. 하는 거는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사실 특별히 더 가져가실 건 사실 없죠. 왜냐면 이미 가사조사관은 그 소장 낸 거 또는 네. 답변서 낸 거 그리고 이제 준비서면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말을 좀 담백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거를 막 하소연하거나 네.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지는 마시고 가사조사관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. 좀 성심껏 대답을 하셔라. 되고 뭐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안 물어봤으면 네. 뭐 그때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든지 네.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가 이미 서면을 다 냈을 가능성이 네. 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보는 것이다. 보태거나 뭐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변호사 동석할 수 있나요? 동석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. 하려면 할 수 네,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가사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변호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사실 뭐 조금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 진술을 거기에 받아 적는 건 아니라서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.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너무 떨리고 또는 뭐 대질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옛날에 뭐 맞았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변호사님이 옆에 같이 있어만 주면 좋겠다. 네. 뭐 이 정도면은 뭐 갈 의미가 있는데 가사조사관이랑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네. 네. 그리고 만약에 대질 신문에 또 한쪽만 변호사가 참석하면 네. 상대방이 또 뭔가 형평의 이의를 제기할 수 네. 있어서 그것도 이제 상대방한테도 이제 다 전달을 해서 대리인도 뭐 하려면 이제 하게 또 조율을 일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. 아 그런 경우 있어요. 가사조사관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뭐 무리한. 조정으로 할 것을 막 강요하더라. 또는 나한테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더라. 이게 진짜 맞냐? 사실 그 정도로 얘기할 거면 판사의 어떤 의견도 아닐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이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재판장 이혼하다가 중간에 조정하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약간 어느 정도 조정위원들한테 자기 생각을 귀띔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사조사할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너무 강하게 불리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뭐 어렵다. 이런 거 어떻게 주장하십니까? 변호사랑 다시 상의하세요. 그 사람도 이제 가사조사 보고서가 판사한테 올라가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조사 보고서를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주긴 합니다. 판사가. 그래서 양육권이나 이런 것들, 뭐 누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게 올라가면 거의 그대로 좀 판단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게 못하긴 하는 거지. 혹시나 그 보고서를 잘 못 써줄까봐. 아무튼 근데 최근에 그렇게 가사조사관한테 좀 안 좋은 말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오셨던 우리 주장한 거의 그대로 반영된 화해공고 결정이 나왔어요. 아 가사조사관은 이분한테 막 불리하다 이렇게 하셨는 원하시는 대로 잘 나오신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어떤 뭔가 좀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라든지 뭔가 소송의 결과를 자기가 예측하는 듯한 말을 하면 그거는 그냥 개인 그 사람 그 조사관 본인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 개인의 생각이지 판사의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